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로 시청해주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기 미러키 대 애틀랜타입니다. 오늘은 미러키, 애틀랜타, 오클라호마, 휴스턴 둘 다 이제 얼마 전에 붙었던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접 맞대결 경기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12월 5일날 했으니까 얼마 안 됐어. 자, 12월 5일날 이때도 미러키 홈이었는데 애틀랜타가 대승을 했습니다. 이날도 직접 맞대결 때 애틀랜타가 대승한 요인이 뭐였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15개나 가져갔고요. 그리고 스틸 16개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미러키의 공격을 애초에 애틀랜타가 많이 차단을 했다, 이런 날이었었는데, 보시면 애틀랜타가 3점 같은 게 28%밖에 안 들어가고 이랬지만은 이날 야투 시도가 102번이나 됩니다. 저는 애틀랜타 같은 애들 야투 시도 얘기를 매번 해드리고 있는데 102번이나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날 미러키는 아까 말했다시피 애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내주고 스틸 많이 당해가지고 턴오버를 많이 저질렀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러키는 야투 시도가 78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슛 같은 것들도 좋은 편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애틀랜타랑 미러키가 직전 경기 때 야투 시도가 24번이나 차이가 나요. 엄청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날 또 애틀랜타는 벤치가 대화라 그랬거든요. 디안드레 헌터는 맨날 잘해주는 친구고, 보그다노비치도 이날 잘하고, 오콩우도 이런 좀 안정감 같은 거 더해주기도 하고, 트레 형이 3점을 9개 중에 0개밖에 못 꽂은 날인데도 되게 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경기 때 애틀랜타가 딱히 막 운이 엄청 따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데, 미러키가 그야말로 자멸을 했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는 것 같아. 일단 미러키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미러키가 요즘에 3점이 엄청 잘 들어갔거든요. 지금 여기 8경기에는 애틀랜타전이 아마 빼가지고 계산이 된 걸 텐데, 요즘에 미러키는 릴라도 그렇고 안잭주도 그렇고, 원래 안잭주가 3점이 별로 없는 애인데 요즘 좀 넣어주더라고요. AJ 그린이나 프린스 말할 것도 없고, 미들턴까지 돌아와가지고 3점 좀 꽂아주고 있죠. 그래서 팀적인 3점 폼이 최상에 달한다, 이런 건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미러키가 요즘에 경기들을 많이 이긴 것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밑에는 미러키의 홈이나 애틀랜타의 원정 성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딱히 이 경기는 이제 홈이나 원정이 막 중요한 경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틀랜타는 원래도 원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약한 편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더라고.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 4강부터는 이제 홈이랑 원정 없이 전부 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러키의 이런 홈에서의 플러스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별로 볼 거는 없어. 특히나 애틀랜타는 홈을 떠나면은 이런 원정에서는 실점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애틀랜타에서 제일런 존슨이 퀘셔너블이 걸려 있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빠졌었는데, 이런 거 정도는 아쉽기는 하지만은 글쎄 아마 덴버전에서도 경미한 부상이었었고, 저는 어지간하면 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뉴욕전에서도 얘가 제가 알기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이런 전력 문제는 크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지난번에 미러키가 좀 너무 이렇게 애틀랜타에 싸잡힌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애틀랜타가 막 경기력이 엄청 좋았던 건 아니다. 벤치가 잘해주긴 했지만 트레 형이 엄청 부진한 경기였었는데도 이겼다는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애틀랜타 사이드에다가 오바 프렌 쪽으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참 이제 야투가 별로였는데 저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 대 휴스턴 경기 있는데, 얘네들도 직접 맞대결이 얼마 안 됐었어요. 그날이 이제 아마 12월 2일날 경기였었는데, 이거 되게 혈전이었습니다. 이날은 휴스턴의 홈이었었고 얘네들이 3점 차로 승리를 했다. 이것도 초반에는 휴스턴이 많이 가져갔는데 3쿼터 때 오클라호마가 확 쥐어잡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휴스턴이 4쿼터 때 역전을 해냈던 되게 혈투였었는데, 요즘에 이제 휴스턴의 백코트 애들이 성적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벤블릿이나 그린이 엄청 못하고 있는데, 이날은 프레드 벤블릿이 야투 19개 중에 10개, 3점 9개 중에 5개, 자유투도 엄청 뜯어내가지고 38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벤블릿이 대폭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의 약점이자 휴스턴의 강점인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날도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15개죠. 그리고 또 이제 자유투를 39개나 얻어냈습니다. 둘 다 다른 날보다는 자유투를 많이 받은 편인데, 서로 간에 외곽도 외곽이지만 인사이드에서 비비는 그런 것들이 엄청 심한 팀들이었어요. 이날 삑삑이도 많이 불렸고 해가지고 휴스턴이 자유투를 39개를 던졌습니다. 전반적인 야투율이 썩 좋지는 못했지만은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고 오펜을 많이 따내면서 더 많은 야투 시도, 공격 기회를 가져갔다, 그런 것들이 보인 날이었었는데, 이날 오클라호마는 일단 스가가 되게 잘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잘해주기도 하고, 제가 맨날 칭찬한 하틴슈타인도 공격 작업도 괜찮고 수비도 좋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냥 오클라호마가 조금 휴스턴한테 좀 이런 체력적인 부분에서 밀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었던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아까 휴스턴이 자유투가 막 39개다라고 했는데 오클라호마는 25개였었죠. 오클라호마도 상대한테 좀 이제 드라이브인 빈도도 높고 좀 이제 안쪽에서 비비는 그런 것들이 많은 팀인데 삑삑이가 조금 덜 불린 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휴스턴이 홈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경기도 오늘 뭐 딱히 중립구장이다 보니까 크게 홈이나 원정은 신경 쓸 건 없지만은, 보통은 이제 휴스턴은요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에요. 홈에서는 이제 그 득실 마진 같은 것들이 플러스 10.4다. 근데 원정에서는 2.9 정도로 확실히 홈에서는 원정보다도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편인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홈이나 원정이나 딱히 별다른 이런 플러스 요소는 없는 팀이에요. 홈에서도 마진이 높고 원정에서도 높다. 그야말로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잘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경기장이 또 중립구장이다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어느 한쪽에 이런 뭐 홈이나 원정 이런 좀 기분 좋은 것들을 따지라면은 아무래도 휴스턴이 기분은 조금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얘네들이 그때 맞붙었을 때는 리그 이제 최고의 수비팀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팀들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최근에도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각종 수비 수치, 실점한 거, 야투 허용한 거, 3점 허용한 거 전부 다 지금 리그 2위 정도로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휴스턴은 요즘에 그렇지가 못합니다. 물론 여전히 괜찮은 수비팀이지만은 한창 좋을 때만큼 수비 수치가 좋게 지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가장 큰 장점, 얘네들이 리그에서 턴오버를 가장 안 저지르는 팀인데 반대로 스틸이나 이런 것들은 리그 1등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번에 휴스턴의 홈에서 삑삑이가 많이 불렸을 때보다는 오클라호마의 이런 좀 압박이 거센 전방 자원들이 휴스턴의 가드진들을 좀 괴롭힐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마침 이런 좀 핫앤슈탄이 있을 때는 요즘에는 오클라호마가 상대한테 오펜을 그렇게 많이 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얘네들이 오펜을 가져가는 빈도도 높아졌고, 여러 면모에서 저는 중립구장이라면 오클라호마 사이드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클라호마 여기에 결장자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뭐 홈그랜이나 해봤자 뭐 제일린 이런 애들 말고는 전부 다 로테 아웃되는 자원이라고 봐야 돼가지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오클 사이드에다가 뭐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요즘에 이제 좀 둘 다 이렇게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점수가 많이 안 나는 편인데도 213.5는 좀 과하게 낮은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 이것도 뭐 휴스턴의 이런 종특 같은 것들, 수비 박스고 상대팀이랑 되게 끈적한 경기를 한다, 그런 것들이 발동된다면 좀 언더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저는 213.5면은 좀 낮은 기준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오바에다가 오클사이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칼리아리 대 아탈란타입니다. 뭐 여전히 지금 아탈란타는 리그 1위이자 리그에서는 9연승 중이죠. 미친 포스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를 홈에서 아주 잘 싸웠었죠. 지기는 했지만은 이제 뭐 종료 직전까지 그 이제 레테기의 슛이 뜨지만 않았으면 진짜 바로 골문 앞이었거든요. 뜨지만 않았으면은 무승부라도 캘 수 있었는데, 뭐 요즘에 벨링엄이 워낙에 또라이급 폼이었었고 실수로 인한 실점도 있었고요. 경기 내내 이제 좀 희행 같은 수비수들이 아쉬웠지만은 루크먼의 훌륭한 폼이나 뭐 이제 전반전에 이제 그 페널티킥도 그 왼쪽 센터백이 콜라시냐치의 전진으로 만들어낸 만큼 전술적인 면모도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칼리아리 원정이 이제 오늘 칼리아리 홈이잖아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로워할 만한 곳이에요. 얘네들은 상대 전적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도 일단 칼리아리가 홈에서는 아탈란타를 잡아낼 만큼 무슨 일이든 가능한 곳이고, 제가 맨날 이 이탈리아 좀 본토랑 떨어져 있는 사르데냐 섬에 위치한 곳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1617 시즌부터거든요. 가스페리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칼리아리가 아탈란타한테만 7승 9패입니다. 7승 9패. 되게 잘 싸웠어요. 칼리아리가 아탈란타 상대로 되게 잘 싸운 팀이야. 특히나 오늘처럼 이제 홈에서는 3승 5패인데 오히려 아탈란타 원정 가가지고 더 잘 싸웠다. 두 팀 간의 승부는 무승부가 없었다는 것들, 가스페리니 부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아탈란타를 가장 많이 괴롭힌 팀 중에 하나가 칼리아리거든요. 이제 뭐 칼리아리는 날카로운 크로스, 공중전 한방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여기는 또 감독인 다비드 니콜라 감독, 이분도 한따까리 하는 양반인데, 작년에 이제 엠폴리가 리그에서 처음에 20경기 동안 13승점밖에 없었거든요. 3승 3무 13패. 되게 못했는데 니콜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18경기 동안 23승점, 6승 5무 7패로 잔류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칼리아리에 온 감독이거든요. 지금 이제 아탈란타는 A매치 이후로 3주 동안 매주 막 이렇게 2경기씩 힘든 일정을 보냈던 점이라든지, 챔스에서 레알 상대로 힘도 많이 뺐고, 앞서 말한 것처럼 좀 늘 까다로워했던 상대라는 거, 두 팀 간에 무승부가 없었던 거,
올해도 이제 칼리아리는 밀란이나 유벤투스의 발목을 한 번씩 잡은 적 이런 게 있는 것들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까다로운 팀이라는 거고요. 그래도 뭐 이건 아탈란타가 볼 잘 차는 건 이미 이탈리아를 떠나 전 유럽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배당도 이 정도면 괜찮아. 마행까지도 내다볼 만도 해요. 이런 좀 기록 같은 걸 신경 안 쓴다면은. 다만 구린내가 좀 나는 경기다 이런 거고, 솔직히 아탈란타의 전력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좀 모자라요. 칼리아리 입장에서 1프레임으로 좀 모자라. 얘네들 이제 그 아탈란타가 20개 팀으로 바뀌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15라운드 기준 단독 1위에 있는 게 구단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은 옛날에 뭐 파프 고메즈라든지 일리치치 이런 애들이 있을 때보다도 구단 역사상 최고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얘네들이 일정이 험난했던 거라든지 뭐 체력 소모도 기록, 저는 그런 것들 살펴가지고 그냥 햄무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좀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디네세 대 나폴리 경기. 다른 시즌보다도 지금 뭐 선두권이나 챔스권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세리아가.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나폴리가 2등에 있는데 지금 1등 아탈란타가 34승점, 인터밀란이나 피렌체는 아직 경기를 안 했고 34승점인데 2등이 32, 3, 4, 5등이 전부 31승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치열한데 딱 이제 7위부터는 격차가 심한 와중에 우디네세는 몬짜 원정에서도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저는 중위권 대가리라고 보고 있는 팀입니다. 우디네스는 여태 좀 승점을 잃은 것도 퇴장이 큰 변수였던 베네치아전, 제노아전도 이것도 4분 만에 퇴장당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우디네세는 지금 이런 9등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더 올려칠 그런 급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나폴리는 라치오한테 이제 코파랑 그 리그에서 2연패 당한 것도 그렇고 한창 잘 나가다가 좀 꺾인 모양새예요. 콘테 감독이랑 찰떡이라는 루카쿠도 시즌 5골밖에 없고 크바르치엘리아도 지금 11월부터는 골이 없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사이드에 네레스 같은 애들이 괜찮긴 하더라도 시즌 초반처럼 나폴리의 이제 윙포워드들의 컨디션이 좋지는 못해요 지금. 그리고 중원도 과부하가 심하고 최근에 이제 아탈란타한테 홈에서 0대3으로 대패한 거 시작으로 2승 1무 3패 6경기 동안 4득점인 게 가장 커 보입니다. 이길 때도 큰 점수차의 승리는 별로 없었었고 얘네들이 뭐 나폴리가 이겼던 애들도 1대0으로 로마, 토리노 상태가 좀 삐리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맞대결상으로 그나마 이제 나폴리가 좋은 지표라면은 맞대결상으로 1516 시즌부터 해가지고 우디네세가 이제 후반기 때 한번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나폴리가 우디네세한테 홈이나 원정을 가리지 않고 쭉 보면 이렇게 많이 이겼습니다. 쭉 보면은 14승 3무로 우디네세한테는 매우 강했었다. 이런 게 보이기는 해요. 상대적 상으로는. 그래서 이건 뭐 기록을 신경 쓴다면은 나폴리를 봐도 괜찮지만은 솔직히 제가 이제 매번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제 나폴리가 더 센 팀이지만은 요즘 같은 시점이라면은 저는 우디네스의 프렌 냄새도 솔솔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전 이거는 나폴리 쪽은 솔직히 말해서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보고 우디네스의 프렌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벤투스 대 베네치아 경기. 자, 유벤투스가 맨시티전을 엄청난 경기력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맨시티가 뭐 워낙에 동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유벤투스도 되게 잘했어요. 맨시티가 뭐 점유를 많이 가져갔어도 유벤투스도 볼을 가졌을 때 결코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디그레고리오의 선방쇼도 그렇고 후방에 이제 수비진에 사보나, 가티, 칼룰루, 다닐루까지 전부 한 명 한 명 언급해가지고 칭찬할 만한 활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미의 로카텔리. 그냥 그날 이제 로카텔리는 지금 맨시티가 딱 부러워할 만한 맨시티에 지금 딱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일디즈가 유벤투스의 10번 다운 퍼포먼스였었고 블라우비치도 선제골로 뭐 비수 꽂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맨시티가 물론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하지만은 유럽의 최강팀 중에 하나를 잡은 것도 그렇고 유베 입장에서는 큰 성과였었죠. 마침 여기 이제 상대마저 오늘 또 리그 최하위 베네치아를 상대를 합니다. 베네치아가 지금 승점 9점으로 세리아 꼴찌에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전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유벤투스는 이렇게 최근에 승리가 많지는 않아. 무승부가 되게 많아요. 슈투트가르트한테 챔스한테 진 것도 있고 지금 쭉 보면 유벤투스가 뭐 패배가 많지는 않지만은 전적에 무승부가 너무 많거든요. 무농사를 지었다면은. 근데 이제 베네치아는 전적에 쉽게 이런 거는 이제 이퀄 쳐맞았다고 하죠. 전적에. 얘네들이 직전 경기 때 이 코모전도 폭풍우 속에 막 경기가 열렸었어요. 코너킥 찬 게 바람에 그대로 휘감겨 들어가가지고 골도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베네치아가 볼을 못 차는 건 변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유벤투스가 로테 돌리고도 쉽게 제압할 만한 상대라고 보는데 지금 근데 유벤투스가 결장이 좀 많죠. 수비 쪽에 브레메라든지 뭐 카발, 캄비아소 이런 애들 빠지고 전방에도 밀리크, 니코 곤잘레스 이런 애들 못 뛰는 건 아쉽지만은
사실 뭐 브레멘이나 캄비아소 말고는 딱히 아쉬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부상 때문에 이렇게 베네치아 같이 쉬운 상대한테도 더 퀄리티 있는 라인업을 유벤투스가 기대해 봄직도 하다.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유벤투스가 홈인 것도 그렇고요. 저는 유벤투스 사이드로 좋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비야 경기 하나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방제에 적어놓은 레전드가 은퇴해가지고 집중력이 200%의 경기. 이게 바로 세비야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지난번에 경기를 보니까 세비야가 꼬마 상대로 엄청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꼬마가 좀 제가 꼬마를 너무 올려친 건지는 몰라도 세비야가 여태 꼬라지 보면은 별 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꼬마 원정 가가지고 3대1로 앞서 나갈 정도면은 세비야가 엄청 선방한 거죠. 결국에 뭐 지기는 했지만 그거는 꼬마가 너무 잘했고 지금 세비야는 선수단 연령대가 엄청 젊은 편이에요. 이삭 로메로나 루케 바키오 같은 애들 득점 아이들도 좋았었고 특히 이제 60분까지 활동량이 엄청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재정 문제 때문에 주전급들을 엄청 내보내고 스쿼드가 구려졌는데도 그래도 미래가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이 경기는 이제 특이사항 오늘이 이제 헤수스 나바스 마지막 이제 은퇴하기 직전이거든요. 나바스가 마지막 세비야 홈 경기다. 사실 제가 옛날에 이제 뭐 피파 온라인 2 이런 거 하던 시절부터 그때도 나바스가 세비야 있을 때부터 봤는데 그만큼 이제 세비야한테는 의미가 큰 선수고 또 이제 선수단 중에 짬밥이 높은 네마냐 구델리 이런 애들이 인터뷰를 한 게 다음 경기 때 나바스를 위해서 모든 거를 바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한 만큼 오늘 세비야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게 상대인 셀타도 엄청 빡센 상대죠.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당장에 이제 셀타비고가 작년에 세비야 원정에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 두 팀의 맞대결상으로 그 전에 4번이 무승부였거든요. 지금 셀타는 아스파스가 늙었어도 여전히 팀의 플러스는 된 선수고 그리고 이제 뭐 중원에도 바르샤 유스에다가 라이프치히 거쳐온 일라시 막 모리바 같은 애들도 동력 좋고 팀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셀타비고가 중위권 팀들 중에서는 그 가장 높은 득실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기당 득점이나 실점이 매우 많다. 그래갖고 오바 같은 것들도 기대해볼 만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꼬마전 이제 충격적인 선정과 라몬 산체스 피스 후안 이 세비야의 홈구장 주장 나바스를 보내주려는 경기라는 이런 낭만이 되게 가득 찰 거라고 보는데 사실 뭐 그냥 이성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봐도 가볼 만한 배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 번 셀타비고에 대한 경계심 가득 담아가지고 세비야 승쪽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2회 경기들은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사수나 경기 이 경기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데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에스파뇰이랑 오사수나가 하는데 당장에는 지금 오사수나가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강등권에 있고요. 근데 이게 오사수나 공격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역습의 크랙 브라이언 사라고사가 발등뼈 골절을 당했거든요. 저는 당장 이 경기부터 오사수나의 공격력이 크게 감퇴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인데 저는 오사수나가 막 원정에서 정배받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에스파뇰의 프렘배당도 구리고 해가지고 제가 경계했던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된 것 같아. 그 정도로만 정보만 확인해 주시고 마인츠 대 뮌헨 경기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 마인츠 홈구장 여기가 뮌헨한테는 조금 빡센 곳입니다. 상대전적상으로 4시즌 동안 1승 3패 그전에도 뮌헨이 마인츠 원정에서는 썩 좋지가 못했었어요. 물론 중간에 뭐 포칼에서의 2승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조금 까다롭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얘네들 뭐 챔스에서 샤흐타를 확살하고 문제였던 윙포워드들 득점 기근도 올리세가 멀티골을 넣었죠. 조금 해소하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아무래도 뮌헨이 무섭기 때문에 마인츠 쪽을 조금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1프레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고배당 정도는 생각해봄직한 것 같아요. 확실히 작년보다 뮌헨은 수비도 안정감이 생겼고 볼을 더 잘 차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인츠 홈이 뮌헨 입장에서는 빡세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카노 대 레알 마드리드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상대전적상으로는 바이오카노가 레알 마드리드 밥이었었어요. 옛날에 이제 한창 레알이 잘 나가던 시기에 뭐 옛날에 뭐 2000년대 갈락티코 1기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라요가 레알한테는 엄청 약했습니다. 쭉 보면은 계속해서 레알이 막 연승 거두고 하죠. 2018년까지 막 계속 연승 거두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호날두 시대가 끝난 이후로는 바이에카노가 1승 2무 3패 정도로 레알 상대로 꽤나 선방한 편입니다. 홈에서의 기록도 좋았었고 요즘같이 조금 레알이 불완전한 시기라면은 저는 진짜 언더 정도는 생각해본 적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